다음은 원가 행태에 따른 원가의 분류입니다. 원가 행태라 함은 기업의 활동의 정도 이와 같은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자면 생산량이라든가 작업 시간이라든가 이러한 기업의 활동의 정도에 따라서 원가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 이렇게 분류를 한다는 뜻인데요. 이와 같은 그 행태의 이제 대표적인 그 용어로 조업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활동의 정도겠죠. 조업도에 따라서 원가가 변화하느냐 안 하느냐, 이러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TV를 생산하는 이런 기업의 경우, TV 한 대를 생산하는데 LCD 화면이 하나가 필요하죠. 근데 10대를 생산하면 10개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같은 그 맥락에서 100대를 생산하면 LCD 화면도 역시 100대가 필요해서 그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즉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LCD에 들어가는 원가도 비례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 이와 같은 원가의 형태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원가를 말 그대로 조업도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변동한다 해서 변동 원가라고 합니다. 반면에 TV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공장 건물이 있다고 그러죠. 근데 공장 건물은 이 건물 안에 기계 장치를 5대 정도를 집어넣고 생산할 수 있는 TV 생산량이 5,000대라고 한다면 5,000대를 생산하는 그 범주 내에서는 공장을 다시 증설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이때 발생하는 공장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한 대를 생산하나 아니면 5,000대를 생산하나 동일하게 감가상각비 일정한 금액이 발생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여기서도 5,000대 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공장을 하나 더 지어야 되겠죠. 이렇게 된다면 다른 문제가 될 것입니다. 차후에 얘기하는 이제 그 관련 범위를 벗어나게 돼서 관련 범위 내에 벗어나서 다시 공장 하나가 더 증설이 돼야 된다면 다른 얘기가 되어져서, 이때는 그와 같은 원가도 준고정원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고정원가라고 불려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요 사이에 이제 변동원가와 고정원가 사이에 두 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원가가 준변동원가와 준고정원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때 준변동원가라 함은 조업도와의 변화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고정원가가 있고,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변동원가적인 그 성격이 혼합되어져 있는 이런 원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요, 공장에서 사용하는 전기 사용량 이런 것들은 처음에 거의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본 요금을 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공장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이러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공장에서 가동을 하기 시작하죠. 기계 장치를 가동을 하기 시작하면 전력비가 그 가동하는 시간에 따라서 이제 비례적으로 증가하게 될 텐데, 이렇게 일정 정도의 고정원가를 가지고 있으면서 조업도가 증가하면 비례적으로 원가가 증가하는 이와 같은 원가를 준변동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혼합원가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준고정원가라고 한다면은, 앞서는 이제 공장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예로 들었었는데, 그보다 조금 이제 관련 범위를 좁혀본다면 기계장치인 겁니다. 우리 공장에는 기계장치를 5대까지 놓을 수 있는데, 공장에 약간의 그 여유 면적이 또 있는 데가 있어서 한 대 정도를 더 놓을 수 있다. 이래서 기계장치 한 대를 더 놓는다면 그 한 대만큼만의 고정원가가 다시 비례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제 기계장치 한 대만 놓았을 때, 혹은 두 대만 놓았을 때, 세 대만 놓았을 때, 네 대를 놓았을 때, 다섯 대를 놓았을 때, 이때에 따라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껑충껑충 계단처럼 뛰어 올라갈 겁니다. 관련 범위를 벗어날 때마다. 그래서 한 대가 TV 1000대를 생산한다 그러면 우리 기업은 1000대 정도만 생산하면 되겠다 그러면 기계장치 한 대만 설치하고 있겠죠. 자, 이럴 때는 한 대분의 고정원가 1000개를 생산하는 TV 한 대에서 1000대 생산하는 동안에는 한 대분의 감가상각비만 발생할 것이고요. 이제 TV 생산 대수를 1000대 이상, 2000대 정도까지 생산해야 될 지경에 있다. 그러면 두 대를 설치했어야 됐을 겁니다. 이러면 껑충 뛰어서 감가상각비가 두 배로 될 것이고,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원가가 준고정원가입니다. 자, 이때 고정원가냐 준고정원가냐는 그 관련 범위의 정도가 짧으냐 혹은 기냐, 범위가 넓으냐 좁으냐에 따라서 구분하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원가의 분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가 계산에서는 아직 이제 크게 다루지는 않겠지만 후에 관리회계 분야에서 다루게 되는 의사결정을 위한 원가의 분류를 여기서는 간단히만 하고 차후에 여러분들과 관리회계를 공부할 때 좀 더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의사결정과 미래 의사결정과 관련이 되어지는 원가는 미래원가 혹은 차액원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애들을 관련원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 의사결정과는 관련이 없는 원가를 비관련 원가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매몰원가가 대표적인 비관련 원가인데요. 기계장치를 이미 구입해서 가동을 하고 있으면 이 기계장치에 들어가는 감가상각비 이러한 애들은 이 기계장치를 얼만큼 사용하느냐 이러한 것과는 상관없이 그대로 그냥 원가로 10개를 생산할 것인가 20개를 생산할 것인가 이것과 관계없이 이미 발생되어진 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량을 늘리는 의사결정을 하든 아니면 줄이는 의사결정을 하든지 상관없이 이미 발생되어진 원가를 배분해야 되는 이러한 원가를 과거에 발생해서 미래 의사결정을 하는 데는 차이가 없는 원가 이런 애들을 매몰 원가라고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잘 사용하는 자주 사용되는 기회원가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기회원가는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은 여러 대안들을 놓고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 가지 대안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이것저것 다 선택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A, B, C 이런 선택안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어떤 그 분석 등을 통해서 어떤 A 안이라든가 혹은 B 안이라든가 C 안이라든가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어떤 안을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선택받지 않은 다른 선택안들이 존재하게 되죠. 이때 다른 그 선택하지 않은 안 가운데 가장 포기한 안 중에서 가장 효익이 컸을 이러한 선택하지 않은 안의 효익이 가장 큰 그 선택안에서 발생한 그 효익의 크기 이것을 기회원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원가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든지 간에 늘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만 그 기회원가가 내가 선택한 안의 효익보다 작은 이런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역전이 돼서 내가 선택한 안의 효익보다 포기한 안 중에 가장 큰 그 효익을 가져다 주는 안이 하나가 더 있다면 그것이 내가 선택한 안보다 크다면 바로 기회 손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는 기회 손실이 발생하는 원가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배운 이제 원가들을
총체적으로 모아서 제조 원가부터 총체적으로 제조 기업의 원가의 구성도를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배운 대로 제조 원가의 3요소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특정의 제품과 관련되어지는 수 있는 원가를 직접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그리고 직접 경비를 합해서 우리는 직접 원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와 같은 간접 경비 등을 모두 합한 것을 제조 간접비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제조 간접비를 합하면 그것이 바로 제조 원가가 되는 겁니다. 이 제조 원가에 판매비와 관리비, 이것은 이제 제조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에서도 상기업에서도 발생하는 그와 같은 판매비와 관리비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까지를 합하면 이것을 우리는 총원가라고 하고요. 이론적으로 이제 여기에 뭐 적정의 이익을 붙여서 판매 가격을 설정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그 도표이고요. 이익이나 이러한 것들은 경쟁 기업의 정책이라든가 혹은 국가의 가격 정책이라든가 뭐 이러한 등등등이 모두 다 합해져서 그와 같은 부분을